네, 안녕하세요. 알테라 사이클론 3 에듀케이션 보드에 대해 설명할 브리시스 테크놀로지 장영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알테라의 사이클론 3라는 새로운 FPGA를 이용해서 교육용 환경에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이제 사이클론 3를 이용한 FPGA의 특징과 그 다음에 사이클론 3 FPGA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가 주로 이제 설명할 부분은 처음에 이제 알테라 사이클론 3 FPGA 디바이스에 대해서 직접 필드에서 설계를 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3 FPGA를 선택을 할 때 주의하거나 아니면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의 이슈가 이제 저전력 설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설계를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클론 3 에듀케이션 보드에 대해서 먼저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적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 방법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클론 3 에듀케이션 보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라 사이클론 3 FPGA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라 사이클론 3 디바이스는 사이클론 패밀리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하나의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은 사이클론 1, 2, 3 형태로 이제 3개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이 사이클론 3라는 디바이스가 세계 최초로 65나노 실리콘 팹에서 이제 구현된 그런 FPGA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얻어진 특징이 로우 코스트와 그 다음에 로우 파워라는 하드웨어 로직 설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큰 장점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프로세서가 더욱더 이제 발전이 되면서 기존의 사이클론 2나 3에서 보여줬던 로직 엘리멘트나 아니면 내부에 내장된 인베디드 메모리 사이즈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사이클론 1에서부터 2, 3까지 각각의 패밀리에 대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디바이스의 등장은 새로운 설계 환경과 그 다음에 새롭게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론 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코스트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로이스트 파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에서 얼마만큼의 낮은 파워로 동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론 3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FPGA 디바이스, 기존의 FPGA 디바이스 하면은 고가의 제품, 고가의 부품으로서 인식이 이제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새로운 기술로 극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3를 이용했을 때 좀 더 이제 코스트 옵티마이즈된 아키텍처라든지 기존의 사이클론 2보다 실제 이제 20% 이하의 낮은 가격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I/O 뱅크라든지 I/O 선택할 수 있는 I/O의 종류가 훨씬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또한 작은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인베디드 메모리가 훨씬 더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와 어큐뮬레이터, 애더, 그러니까 즉 곱셈한 후 덧셈을 하는 이런 맥 연산 장치가 더 이제 3배 기존의 것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증가를 해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DSP 연산 로직 회로를 좀 더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NIOS2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SOPC 같이 시스템 온 프로그래머블 칩을 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듀스드 시스템 파워. 그래서 FPGA 자체의 내부 동작 전압이 1.2V까지 낮아지면서 실제 이제 전력 소모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전원 구조를 이제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엔드 마켓은
FPGA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듯이 이 사이클론 3 FPGA 또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사이클론 3 FPGA 패밀리인데요. 이 패밀리는 같은 EP3C로 시작하는 사이클론 3 패밀리 안에 로직 엘리먼트의 수에 따라 가지고 5, 10, 16 해가지고 이런 디바이스군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로직 엘리먼트 수가 여기에 이제 나타나져 있고요. 그래서 최대 EP3C 120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119,088개의 로직 엘리먼트를 가지고 유저가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사이클론 2에서는 M4K 메모리 블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이클론 3가 되면서 9K 블록으로 메모리 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 블록은 9K 비트의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셀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M9K 곱하기 432만큼의 용량을 FPGA 내부 안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은 3.9 메가비트 정도를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 처리를 하면서 라인 메모리라든지 버퍼 같은 걸 처리하기에 충분한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DSP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 사용되는 DSP 연산을 위해서 18x18 곱셈기를 288개까지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PLL과 이제 글로벌 클럭 입력 핀을 20개까지 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패키징 옵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이제 780핀 FPGA 패키지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테라 디바이스의 중요한 점은 이 화살표 방향대로 저희가 이제 버티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F256 패키지 안에 보시면 5, 10, 16, 25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같은 F256 패키지면은 전부 다 호환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FPGA 설계할 때는 PCB 설계라든지 회로 설계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디바이스 선정한 후에 FPGA 설계를 해보면 선정한 디바이스보다 사이즈가 더 커진다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디바이스를 버티컬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더 작아진 경우에는 더 작은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코스트를 줄이거나 아니면 더 커진 경우는 더 커진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어떤 회로의 재설계라든지 PCB의 재설계 같은 부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조건은 여기에 보면 핀수가 동일한 것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실제 이제 버티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을 훌륭하게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설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최적화된 어떤 IO하고 로직하고의 비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우 파워의 중요성인데요. 실제 이제 최근의 이슈는 거의 모든 게 이제 그린 환경 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열을 발산시킬 수 있는 쿨링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쿨링하기 위해서 FPGA 위에 팬을 붙이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를 붙이고 팬을 붙이고 많은 방법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멀에 따라 온도에 따라 가지고 실제 FPGA도 반도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정션 포인트 85도씨, 125도씨에 따라서 동작이 차단되는 온도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동작 불능 상태로 가버릴 수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포터블한 환경에서 이동성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라이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FPGA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로직 엘리먼트에 따라서 소비 전력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실제 기존의 사이클론 2보다
사이클론 3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을 때 약 30% 정도 소비 전력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1.2V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쿼터스라는 소프트웨어 로직을 개발할 수 있는 툴 환경의 도움을 받으면 최대 50%까지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쿼터스 툴에서 로직이냐, 로직의 수, 아니면 퍼포먼스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파워가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파워까지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전력 소비량을 5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알테라 사이클론 3와 자이링스의 경쟁 디바이스 간에 이제 비슷한 로직 엘리멘트 수를 가지는 것을 가지고서 비교를 한 테이블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사이클론 2와 사이클론 3와 자이링스의 파워에 대해서 소모량을 봤을 때 훨씬 더 적은 사이클론 3가 제일 큰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약 57%, 그다음에 스태틱 파워 세이빙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89%, 툴을 이용하면 57%까지 더 좋은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버텍스 4가 90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3는 65나노 세크. 물론 이제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저가형 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상당히 중요한 전력 소비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O 특징은 FPGA는 핀 하나의 자체가 많은 I/O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에 어떤 디바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 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 되는 디바이스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TTL이나 CMOS와 같은 싱글 엔디드 라인, 한 라인을 가지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LVDS나 아니면은 LV 패클 같은 그런 두 라인, P와 N이라는 페어 시그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 같은 경우는 LVDS 인터페이스가 최대 이제 875Mbps까지. 그래서 PN 한 라인을 가지면 맥스 이제 875MHz bps까지 데이터 전송률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싱글 엔디드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맥스 주파수, 핀에서 할당될 수 있는 맥스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SDL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DDR1, 2, SDRAM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200MHz, DDR이면 DDR 400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퍼런셜 I/O는 LVDS, 그 다음에 영상 신호 쪽에 쓰는 RSDS나 미니 LVDS,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같은 라인들에 대한 시그널을 유저가 I/O 핀에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PGA 사용하면서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PLL이나 아니면 클럭 입력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글로벌 핀은 회로도상에서는 1, 2, 3, 4 숫자로 나와져 있는데 그 숫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FPGA 내부에 보시면은 글로벌 클럭을 입력받는 곳이 이제 이렇게 각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4군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4개씩, 그래서 최고 큰 디바이스가 20개까지 글로벌 클럭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 이제 내부에는 4개의 PLL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PLL에 입력되는 소스가 어디에서 입력이 되고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모리 DDR이나 아니면 SDRAM 같은 메모리 설계하면서 클럭에 의존하는 시그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I/O 핀을 할당을 하는데 PLL 위치와 글로벌 핀의 위치가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I/O 핀은 탑 쪽에 있고 클럭은 밑에서 입력을 받는다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사용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쿼터스나 이런 로직을 실제 합성하고 그 다음에 매핑해서 구현해주는 툴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L은 클럭 입력을 받는 먹스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PLL을 돌아서 다시 이제 글로벌 클럭 네트워크로 그래서 전체가 글로벌 클럭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상세 구조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은 PLL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하나의 PLL은 5개의 글로벌 클럭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로 이제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 인터널 피드백과 이제 아웃풋을 통한 외부 핀에 의한 피드백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제 디바이스 상에서 어떻게 이제 매핑이 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 3의 컨피그레이션은 그러니까 FPGA 디바이스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디바이스 자체가 SRAM을 기반으로 한 FPGA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은 모든 컨피그레이션 데이터가 전부 지워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켜지는 순간에 항상 내부의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로딩 시켜줘야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로딩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액티브 시리얼 패러럴 아니면 패시브 시리얼 패러럴 JTAG 그다음에 리모트 업데이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사이클론 3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서포팅을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위에 보이신 것과 같은 동굴을 이용해서 USB 블라스터나 이더넷 블라스터 같은 동굴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JTAG 포트를 이용해서 라이팅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액티브 시리얼 아니면 액티브 패러럴이라는 플래시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액티브 시리얼이기 때문에 같은 JTAG 동굴을 써도 모드에 따라서 핀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 설계하면서 JTAG 포트를 따로 헤더로 뽑아주고 그 다음에 플래시롬을 프로그램하기 위한 액티브 시리얼 포트를 따로 뽑아줬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게 알테라의 쿼터스 툴에 보시면은 컨피그레이션에 플래시로더 SF라는 미리 정해진 파일이 있습니다. 플래시로더 파일이. 이 파일을 컴파일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은 JTAG을 통해서 직접 플래시롬에 라이팅도 할 수 있고 로딩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런 설계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방법은 이제 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툴과 제일 먼저 이제 디자인 크리에이션 하는 방법이 디자인 엔트리를 만드는 방법이 기존에는 하드웨어 설계다, FPGA 설계다 그러면 VHDL이나 베릴로그 HDL 같은 하드웨어 기술 언어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념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DSP 빌더 같은 툴을 이용하면 매스랩 상에서 직접 시뮬링크 상에서 블록 레벨로 설계한 것을 툴을 이용해서 FPGA에 다운로드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HDL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최근에 나오는 거는 C 베이스드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테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C는 니우스라는 이런 프로세서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사용되지만 실제 니우스에서 C2H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C코드 함수 레벨에서 하드웨어로 직접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SOPC 빌더와 같이 연동을 했을 때 굳이 하드웨어를 설계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니우스를 이용해서 MP3 만든다. MP3 코드를 가져다가 니우스에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다 보니까 MDCT와 같은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에서 CPU의 자원을 많이 차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면 그 함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하드웨어로 구현해서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 환경, 좋은 개발 환경상에서 다양한 디자인 엔트리를 통해서 FPGA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라 툴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FPGA라는 것에 설계에 적용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런 사이클론 FPGA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한 에듀케이션 보드를 만들었는데 이 에듀케이션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듀케이션 보드 옆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사진이 보이는데 이런 작은 보드를 만들게 된 목적은 실제 FPGA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설계에 응용하거나 했을 때 디바이스 자체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툴적인 이해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한 설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있을까 의논한 끝에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알테라 디벨롭먼트 툴 트레이닝을 위한 교재로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비용의 프로토타이핑, 그래서 간단한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보드로서 설계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드의 구성 개념은 아까 이제 사이클론 3 패밀리에서 패키지 옵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핀 호환성을 최대한 제공해서 같은 패키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EP3C16, 3C25, EP3C40이 있습니다. 근데 디바이스마다 활용할 수 있는 핀 수가 160핀, 148, 128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세 가지 디바이스에 대한 모든 걸 활용하기 위해서 128핀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편리한 확장성은 2.54피츠 표준 헤더를 양쪽에 배열해 줌으로써 쉽게 이제 IO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기판을 이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꽂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LED와 텍트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니오스2와 같은 소프트 프로세서를 이용한 SOPC 구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플래시와 SRAM을 가지고 있는 콤보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드 사이즈는 86에 54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이즈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컴포넌트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메모리 부분, 이 부분이 메모리 부분인데 플래시와 SRAM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콤보 패키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메가비트의 플래시롬과 4메가비트의 SRAM으로 간단한 니오스 프로세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구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50핀의 헤더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서 총 80핀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원하는 IO를 붙여서 실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드의 구성은 가운데 FPGA가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QPFP로 240핀 FPGA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이제 콤보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스위치, FPGA 리컨피그, 그 다음에 FPGA 컨피그레이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유저 LED가 이제 4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IO가 위아래로 2.54 헤더를 꽂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FPGA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시리얼 컨피그레이션 P롬이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JTAG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입력받을 수 있는 파워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간단한 시스템 구성이지만 실제 이제 활용 분야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한테 좀 더 다양한 그런 옵션을 제공해주는 보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드를 설계하면서 저희가 적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이클론 FPGA3의 가장 큰 특징이 로우 파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우 파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설계하고자 하는 FPGA 디바이스가 전력을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측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테라 사이트에 가시면은 사이클론 3 파워 플레이 어얼리 파워 에스티메이터라는 엑셀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받으셔서 그 안에다가 로직 엘리멘트의 동작 주파수와 그 다음에 사용하는 퍼센티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주시면 IO 전압에 대해 IO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에 사용되는 전압에 대한 커런트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설계가 가능한데요. 실제 이제 이 계산된 전력 소모량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한 보드는 각각 디스크리트한 레귤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은 모바일용 원칩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칩상에서 1.2V, 3.3V, 1.8V 이런 그 다양한 전원을 끌어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옆에 있는 보드가 저희가 사이클론 3에서 제일 큰 디바이스인 3C120 디바이스를 활용한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 같은 경우는 휴대폰 배터리로 1시간 이상 구동한 그런 경험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로직 게이트로 치면 약 한 1200 게이트, FJ 게이트로 정도 되는, 1200만 게이트 정도 되는데, 이거를 USB 파워로도 동작이 구현이 가능하고, 배터리도 1시간 정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전력 소비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실제 이제 구현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그런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앞에서 제가 이제 사이클론 3 FPGA의 클럭 PLL과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단순화된 그림에 대해서 실제 이제 핀 입력과 위치와 PLL의 위치에 대해서 보인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PLL과 PLL 사이에 네모랗게 칸이 있는데, 알테라 FPGA 특징은 이 네모 칸이 각각 IO 뱅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LL3를 쓰게 되면 이거와 관련이 있는 IO 뱅크는 탑 왼쪽에 있는 이쪽 뱅크의 로직에 연관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클럭 소스와 실제 IO 로직 간의 어떤 딜레이라든지 스큐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각각 글로벌 클럭 핀에 클럭을 입력을 줘야 됐을 때 어떤 핀으로 줘야 되고 어느 핀에 IO를 어사인 해야 되는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게 실제 회로 설계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사의 FPGA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DDR이나 DDR2와 같은 메모리 블록 설계입니다. 근데 글로벌 클럭 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툴상에서 PNR 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에러 메시지가 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회로를 설계할 때부터 글로벌 클럭 핀의 위치와 IO 핀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근에 이제 저도 관심이 많은 게 오토모티브나 아니면 컨슈머, 인더스트리얼 분야에서 이제 소프트 프로세서를 이용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설계입니다. 기존의 8051이나 아니면 코텍스 M3와 같은 벤더에서 정해진 IO를 가진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닌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IO들을 유저가 설정을 해서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그 커스터마이저블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설계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SoC 칩을 설계하듯이 버스 레벨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IO들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알테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붙일 수 있는 IP가 적어도 60종류 이상의 IP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 제공이 가능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아발론이라는 알테라 버스를 통해 가지고 직접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쿼터스2나 아니면 니오스2 환경에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상에서 다운로드하여 동작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면 실제 필드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그 커스터마이저블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또 다양한 용도에 맞춰 가지고 활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문제가 됐던 기존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어떤 코스트적인 면까지도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그 SOPC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테라는 쿼터스라는 툴 안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요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환경에서 작성이 되지만 이거에 대한 컴파일 환경,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그래밍 환경, 그 다음에 신데시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쿼터스라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묶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리 정해진 IP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커스텀 인스트럭션 방법, 예전에 이제 니오스2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가장 흔하게 쓰였던 게 이제 명령어 세트, 인스트럭션을 새롭게 정의해서 가속시켜주는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맨 마지막에 있는데 C2H와 같은 컴파일러를 통해서 굳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를 몰라도 하드웨어로 구현이 돼서 동작할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 플로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런 원하는 기능을 가진 로직을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작은 보드상에서 그런 기능을 가진 하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처럼 사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예로 이제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베이스보드 이그젠플로 저희가 이제 확장형 형태의 모듈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유니버설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SDIO나 아니면은 UART, USB 파이, 이더넷 파이 등을 붙여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테스트 보드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그래서 오디오 코덱이나 LCD 아니면 비디오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 멀티미디어에 대한 간단한 신호 처리, DSP 응용 로직 블록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레이닝 키트로 사실 이제 학교나 일반 트레이닝 키트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비디오, 멀티미디어에서부터 통신 기능, 간단한 이제 도트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구현하면서 테스트하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모듈의 특징은 사용자가 원하는 거, 원하는 부분만큼 직접 구현하면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육용 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알테라 사이클론 FP3 FPGA 자체가 낮은 소비 전력을 요구하는 로직 설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급까지의 로직 설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적합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설계 방법론은 FPGA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위 레벨의 설계 방법론, 그 다음에 C 언어와 아니면 매스 레벨 시뮬링크 같은 부분을 활용한 설계 방법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유저가 FPGA 레벨의 설계가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형태의 제품을 통해서 사용자가 기존의 어떤 백화점식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드가 아닌 사용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부분을 직접 구현하고 설계하면서 이제 최적화된 원하는 부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기존의 FPGA를 이용한 로직 설계 중심에서 니오스2와 같은 또한 이제 알테라를 제공해준 니오스2, 소프트 프로세서로 코텍스 M1 또는 이제 콜드파이어와 같은 소프트 프로세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유저가 커스터마이저블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의 응용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은 알테라 사이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알테라 사이트를 참조하시고요. 특히 이제 쿼터스2나 아니면 툴에 대한 사용 부분은 알테라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참조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라 디벨로먼트 파트는 저희 브리시스 테크놀로지로 컨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IC뱅크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관련 제품의 문의는 IC뱅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